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사친 처들이 지음 오시어농김 스노우폭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도 분인데요. 어느 날 인도 대부호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인데요. 인도 대부호가 들려준 주가드라는 가르침을 듣고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주가드는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내는 경영으로 인도 기업의 경영 철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조언을 듣고는 대부호가 알려준 귀중한 조언이야. 어디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 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하자 영업 실적이 4달 연속 전국 1위가 되면서 인생이 크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책 부자가 전해준 편지에서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어서 사람의 인연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국제 컨설턴트가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투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부에 관한 이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4년 동안 1000명 이상을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과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 21가지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될 사람과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의 차이 21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을 늘릴 생각을 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막연히 돈이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무렵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였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열정을 갖고 있었다. 이 열정은 집중과 즐거움, 능동적인 태도로 연결되었다. 나 역시 아주 조금 삶의 자세를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일이 재미있어졌을 뿐 아니라 순조롭게 일이 풀렸다. 사람들도 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는 것은 돈을 늘리려는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데요. 반면에 막연히 돈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가 돈을 늘려주기를 기대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돈을 늘려보겠다고 나서면 직접 나서는 순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행동하기 시작하면 열정은 수반되어서 따라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진심으로 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 진심으로 돈을 갖고자 열망한다. 그리고 그 열망을 열정으로 불태우며 부자가 되고 싶다. 자산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입각해 몸을 움직인다. 2. 앞으로 부자 될 사람은 돈의 가치를 진심으로 신뢰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돈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차이는 돈을 진심으로 신뢰하는가인데요. 돈은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로 실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겉으로는 돈의 필요성과 속성을 믿는 듯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돈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네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하고 싶다면 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끊임없이 뇌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돈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은 인생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 짐 로저스는 이 상황을 두고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표현했다. 돈이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기 때문이다. 3.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돈을 원한다.
세 번째 차이는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막연히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100번이고 생각만 한들 돈은 내 지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적이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커야 하고요. 작은 목표는 너무 금방 달성하기 때문에 목표가 커야 합니다. 목적이나 목표는 수첩이나 일기장에 꼭 적고요. 그 외에도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목표를 붙여두면 좋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힘을 만든다. 4.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차이는 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인데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 나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들은 나는 운이 없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합니다. 나는 운이 좋다고 말한 사람은 그저 나는 운이 좋다고 믿었을 뿐인데요. 반대로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운한 편이 아닌데도 운이 없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의식의 차이가 스스로 운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낸다는 거죠. 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저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늘리는 사람과 운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늘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돈이 더 끌려올까요? 당연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돈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다가간다는 거죠. 5.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일단 10분부터 시작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처음부터 1시간을 하려고 한다. 다섯 번째 차이는 행동이 빠른가인데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뭐든 즉시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엉덩이가 무거운데요. 핑계를 대며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시작이 더 좋다. 시작은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모두 그렇게 한다. 일단은 작은 한 걸음이면 족하다. 이후에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당장은 100%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조금만 내딛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을 바꾼다. 부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에 빨리 시작해야 한다.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관건이다. 빨리 움직이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 얻을 수 있다. 6.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저축이나 투자 금액을 먼저 정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 여섯 번째 차이는 자기 관리 습관을 갖고 있는가인데요. 사람들은 변하길 원합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요. 그러나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죠. 생각이 잘 안 바뀌기 때문인데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조금씩 바꿔감으로써 전체 생활 패턴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 패턴을 바꿈으로써 자신을 바꾸는 거죠.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반면 돈을 많이 갖게 될 사람은 돈을 제대로 관리한다. 그들은 저축 또는 투자할 금액을 먼저 정한다. 7.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인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조차 파악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차이는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는가인데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돈의 강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주어진 예산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인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꼭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만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도 하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매달 무엇에 얼마를 쓰고 있는가? 지금껏 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만이라도 낱낱이 적어보자. 반드시 쓸데없는 지출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그 지출을 저축으로 돌린다. 8.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 돈이 없다고 타령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저축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많은 경우 쓸데없는 지출을 없앤 사람이다.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수입을 훌쩍 넘는 금액을 지출할 가치가 정말로 있는가? 그것을 사거나 갖고 다님으로써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낭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한다. 9.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되도록 TV를 보지 않는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몇 시간씩 TV를 본다. 세상의 부자들을 만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TV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TV가 문제일까? 시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이다. TV는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된다. TV를 보며 웃는 동안에 해결되는 일은 없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힘들구나 하며 공감한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들이 멍하니 TV를 보며 지내는 동안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 여러 일을 한다. 그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눈다. 재테크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TV를 보지 않으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부자들은 이런 이유로 TV를 보지 않는다. 10.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호텔, 카페, 라운지에 간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저렴한 동네 커피숍에 간다. 돈을 많이 벌게 될 사람은 돈을 제대로 쓴다. 한두 푼에 벌벌 떨지 않고 고급스러운 경험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돈을 제대로 쓴다는 의미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비싸더라도 돈을 쓴다는 것이다. 결국 가치다. 가치에 따라 돈을 쓰면 된다. 11.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1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투자에 큰 돈이 필요하다고 착각한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부자는 마음이 열려 있다.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인다. 배우려는 것이다. 그들은 나와는 스타일이 달라. 그건 저 사람이니까 잘 된 거야. 나는 내 방식으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들은 그것을 연습이라고 표현한다. 그들은 무리해서 큰 수익을 노리지 않는다.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점점 실력을 쌓는다. 12.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이 늘어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돈이 줄어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12번째 차이는 바로 위험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인데요. 돈을 공부하면 위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은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여러 곳에 돈을 놓아둬서 그 위험을 피하고요. 이것은 회사나 일에도 적용되는데요. 수입도 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수입 등 경로를 늘리는 편이 좋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찾아올 위험을 대비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13.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믿을 사람을 스스로 결정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권위에 기대어 결정한다. 돈 공부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창구는 바로 책과 인터넷입니다. 또 무료로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요. 친구, 지인, 회사 동료, 선배, 상사한테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누구를 믿을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누구를 믿을 것인지를 선택할 때 유독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의외로 건의에 약합니다. 본래 자신이 믿을 사람을 정할 때는요, 일이 잘 풀린 사람, 성공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요. 또 믿고 따르고 싶은 사람,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 조언을 받고 싶은 사람, 돈에 정말로 강한 사람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14.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과 교류하려고 옮긴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수준이 같은 사람과 계속 교류한다. 자신이 변하고 싶다면 환경이나 교류하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 부자들은 놀라운 행동력과 부지런함의 소유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돈에 대해 긍정적이고 돈을 늘리려는 사람은 당시의 나와는 다른 습관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셀러리맨 시절의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런데 습관을 바꾸자 내 인생도 바뀌었다. 15.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실패한 이유를 궁금해한다. 부자가 될 사람은 적극적으로 부자에게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 그 사람에게 자극을 받아 자신을 바꿔보자. 더 크게 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남에게 배운 것을 나도 해보자면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고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싶고 또 이대로 일생을 마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가짐을 갖고요. 자신의 내면에 솔직하고 선명하게 간직을 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로 삼아야 합니다. 16.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자식을 호강시키지 않는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자식을 호강시키고 싶어 한다.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사람은 그것을 아이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은 그런 인식이 없어서 자녀에게 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짐 로저스가 두 딸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준 선물이 저금통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거,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거, 돈은 한번 써버리면 없어진다는 것 등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저금통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치를 하게 놔두는 것과는 정반대로 아이가 돈에 강해지게 해줄 것이다. 17.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이 정도에 매도한다는 규칙을 정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해도 손해를 본 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다. 계속 보유하다 보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주식은 가격이 하락했다가도 오르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계속 갖고 있으면 된다. 마음 편히 주식을 보유하려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가 오르내릴 때마다 일일비하는 사람은 단기간에 크게 벌려는 사람이다. 장기간에 걸쳐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한다. 18.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안전한 돈을 남겨둔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모든 돈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투자나 돈을 늘릴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 위험에 노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오히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돈을 늘리기 위해 수익을 노리는, 즉 위험에 노출할 돈은 일부러 한정해야 한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에 대비하려면 수중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 즉, 꾸준하게 돈을 늘리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일상에 충실하면서 찬찬히 돈을 늘리면 된다. 19.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잘 아는 업계의 주식을 산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잘 모르는 업계의 주식에 손댄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지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단순한 조언을 한다. 자신이 잘 아는 곳에 투자하면 됩니다. 자신이 소비자로서 자주 이용하는 업계, 상품이나 서비스를 빈번하게 구매하는 기업, 사업 내용을 알기 쉬운 기업도 괜찮다. 20.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주식이 내려갔을 때 산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주식이 올랐을 때 산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런 단순한 질문을 받으면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는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그 점을 알고 있으므로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에 행동한다. 21.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부자가 되려 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서둘러 부자가 되려 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자격이 있게끔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도 시간을 들여서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경험과 지식을 쌓으면서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인데요. 시간을 들여 천천히 계속 배워가면서 부자를 향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또 한 가지 운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운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인간은 원래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 희망은 없는 것이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굳은 결심을 하고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기회는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사람과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의 차이를 이 책을 읽고 잘 간파하셔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